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정비사업 단계별 추진 절차에 관하여 정리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만남에서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입안 및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이 김박사 부동산 TV 유튜브 채널에 탑재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자료는 지난 만남에서 소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만남에서 다루었던 내용의 제목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그 주소, 즉 URL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목과 주소는요, 동영상 아래쪽에 다시 한 번 더 옮겨 두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꾹 누르기만 하신다면 지난 만남에서 정리하였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중 이번 만남에서 다룰 부분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도표가 정비사업에 있어서의 단계별 추진 절차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단계는 4단계로 추진 절차는 14추진 절차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4단계 가운데 있어서 1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준비 단계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난 만남에서는 그 첫 번째 절차인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남에서는 그 두 번째 절차와 세 번째 절차 상호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함께 엮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다음 화면에 다시 한 번 더 옮겨 두었으니까 그곳에서 간략하게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다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번 만남에서 다룰 주된 내용은 바로 두 번째 절차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과 세 번째 절차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정비사업의 4단계 가운데 있어 첫 번째 단계에 관하여 우리는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사업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업준비 단계는 3개의 절차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있어 첫 번째 절차 지난 만남에서 정리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이었고요. 이러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하나인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도 지난 만남에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요, 글자 그대로요, 전체의 판을 짜는, 한번 적어볼까요? 전체의 판을 짜는 밑그림 그리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러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특별시장, 턱만 적어두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을 나타내겠죠. 광역시장, 부산광역시장도 포함되겠죠. 그 다음 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나타내겠죠. 특별자치도지사 바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시장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정비기본계획 수립권자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관할하는 그런 영역에 대한 전체 판을 짜는 밑그림을 그린 것을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 판 속에서 구역별로 나누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판을 짜 내려가는 과정이 정비계획 그리고 정비구역에 대한 입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처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에 대한 결정 및 지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하나하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의 정의에 관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당연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핵심적인 내용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비구역이라는 것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 이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줄여서 법이라고 이렇게 표기해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정비구역이라 한다라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이제 정비계획의 정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계획, 정비구역의 상위에 있는 것이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비계획은 아무렇게나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어야만 할 겁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비라는 것은 바로 잡아 쓰는 겁니다. 바로 잡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노후 불량 건축물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자, 그럼 전체 윤곽 확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이라는 것은요, 기본 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정비구역 이렇게 되겠죠.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제1항의 내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내용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정비계획 변경 절차와 그 소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준비가 끝났다면 그것을 정리하여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대개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조치 계획 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서가 조합에 송달이 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이 요청에 반드시 응하여야만 할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주민 설명에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게 될 텐데요. 하지만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괄호 처리하였습니다. 그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은 여기서 말하는 법은 물론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접수 및 심의를 거치게 될 텐데요. 이 또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될 경우에 있어서는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처리하였습니다. 이 또한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에 정비계획 변경 고시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경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경관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심의 또한 대단히 까다로운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이 심의에 대해서 신중하게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 굳이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소요기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비계획 변경에 걸리는 소요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고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말입니다. 이주 개시 저는 큰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주비라든지 사업비 이자 문제가 발생되기 전이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요, 이주 개시 후의 정비계획 변경은 말이죠, 매달 불어나는 엄청난 이주비 및 사업비 이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추진해야만 합니다. 삐끗하면 몇십억 이상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문자화 시켜 두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비계획 변경이 인가된 다음에는요, 교통 영향 평가를 거치고 건축 심의를 거쳐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단계마다 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정비계획 변경 6개월, 그리고 각 3개월씩 세 차례 3~3은 9 이것만 합친다 하더라도 15개월이 소요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조합이요, 재분양 신청을 할 조합이라면요, 이 다음에 조합은 분양 신청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총회를 거쳐서 인가를 받게 될 텐데요, 이 과정 또한 대략적으로 3개월을 본다면은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으로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